여러 가지 예.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말, 주제이기 때문에. 정말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고 핫하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통일이나 뭐 북한 문학에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. 무겁게 말고 대중적으로 인문적으로 얘기를 풀어내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 쪽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와. 진짜 많다 여기. 어머 책 봐봐. 오늘 주제랑 관련인지. 이제 무슨 얘기했나 확인이 되겠습니다. 넘어오네요. 네.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 북쪽 땅을 넘어달라고 제안한 겁니다.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. 예, 처음에 섭외 전화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. 오상진 아나운서가 진행한다길래 한다고 그랬습니다. 오. 진짜 얼마나 잘생겼나 보고 싶어요. 뭘 아시는 분이시네. 저는 텔레비 찍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되게 당황했다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. 뭐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. 네. 되게 동안이신데 나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. 텔레비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.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. 우리 세대만 바보 상자. 네. 유학도 불란서에서 여기서 유일하게 북한 갔다 오신 분 아닌가요? 네, 한 번 갔다 왔었죠. 2010년. 여기 너무 궁금해요. 이따가 한번. 네, 이따가 뭐.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분단 국가에 살고 있다는 특히나 이게 정말 첨예한 군사적 대립 속에 살고 있다는 자각을 거의 못 하고 살게 되거든요. 특히나 저 같은 또 젊은 어린 여기서는. 상대적으로 어린 저 같은 세대는 그런 인식이 더욱더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긴장감을 못 느끼게 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. 또 어떻게 보시는지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렇게 우리 군사 분계 선이잖아요. 선. 사실 선이라는 것의 개념은 두 점을 잇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근데 선이 잇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은 뭐냐면 이 나누는 개념이에요. 가로막는 개념이죠. 군사 분계선, 38선, 휴전선, 뭐 북방 한계선. 북방에서 이어져야 될 선이 거꾸로 봐두고 나누는. 아하. 저는 이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이제 굉장히 무의식적인 억압의 기제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지 않았을까. 한국 사람만큼 이 선이라는 개념에 민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선 하면 기억나는 영화가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에 보면 정말 그 영화는 선에 대한 영화거든요. 시작하자마자 이제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이고 마지막 장면도 관광객의 모자가 선을 넘어가서 그걸 주워주는 얘기인데 그 기억나는 장면 중에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장면인데 야야 그림자 너무 왔어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연기 되는데요? 좀 되죠. 영화 프로그램을 원래 만들다 이게 보니까 비밀이 그림자로 하면 안 되고요. 야야 그림자 너무 왔어. 그림자 넘어왔어.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림자마저 못 넘어오게 하는 가상의 선 같은 게 어쩌면 한국을 딱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. 건축은 사실 공간을 다루는 네네. 얘기잖아요. 저희가 말한 그 정말 인위적인 콘크리트 그 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. 건축에서 이제 선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도시학자 중에 이제 케빈 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사람이 이제 도시를 한 5가지 요소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엣지. 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계가 되는 어떤 그 이 마음 속에 있는 경계.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길이 있는데. 재밌는 거는 그 엣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확장도 됐다가 축소도 됐다가 그 변화를 겪는 게 이 패스에 의해서
연결도 됐다가 줄어도 들었다가 하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대다 그러면 뭐 10년 전에 홍대라고 하는 데는 사실 뭐 거의 진짜 그 주변이잖아요. 뭐 청규화 주유소 뭐 해가지고 또 연식 나오나? 어딘지 잘 죄송한데. 저는 이제 연트럴파크까지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엣지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저희가 이제 그어놓은 선이라고 하면 그거를 또 깰 수 있는 패스가 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패스를 통해서 엣지를 확장시키고 수도 깨고 있고? 그렇죠, 그렇죠. 굉장히 엣지 있는 얘기였던 거예요. 근데 뭐 어떤 경우에도요 사실 막히는 건 안 좋은 거예요. 또 우리 인체도 그렇지 않습니까? 막히면 죽는 거죠. 또 물도 막히면 썩는 거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일이 굳이 안 되더라도 진짜 적어도 이 엣지를 압록강과 두만강 정도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. 한 지붕 두 국가. 그건 그게 통일이잖아요. 아니 근데 이제 저 다른 두 국가가 일 수 있는 거죠. 왕래를 자유롭게. 왕래 자유롭게 하고. 뭐 프랑스, 독일 뭐 그렇게 있는 거죠. 뭐. 예, 뭐 우리 뭐 프랑스, 독일처럼 뭐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아마 남북한이 동맥경화되었던 것들이 끊길 수 있다. 이길 수 있고 서로가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. 유럽 뭐 이제 독일 이런 게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정말 동독 서독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네네. 평화를 좀 만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 독일이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의 분단이 과연 우리랑 같을까? 좀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동독 서독의 분단이 동독은 그 동구권이 있었고 서독은 서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 다른 나라와의 단절을 가져오진 않는데 그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의 완전히 완벽한 단절을 가져왔잖아요. 한국이 완전 갑자기 독립이잖아요. 섬나라가 딱 돼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사라진 거고 남쪽으로는 그냥 이제 해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가 돼버린 게 굉장히 지난 70년간 우리 어떤 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거를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섬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영국 같은 나라, 섬나라지만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바다는 갇혀 있는 걸로 생각하면 이제 장벽이 될 수 있지만 또 이걸 길로 생각하면은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갇혀 있느냐 혹은 연결되어 있느냐는 정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. 근데 그거는 문화도 좀 그러지 않나요?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협하게 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한국의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막 밖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힘과 속성들이 그 생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어떤 마음의 연결을 시작해서 정말 어떤 그 이미지부터 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부터 저희가 좀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? 지난 아주 3, 4년간 우리 모든 미디어가 얘기를 한 게 먹방이잖아요. 먹방. 네. 근데 이 먹방하면서 마치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아주 핫한 아이템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. 냉면이에요. 평양냉면. 대세 음식이죠. 예, 그러니까 정말 그 북한에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공룡과 냉면이 진짜 맛있을까? 네, 그렇죠.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윤상 선배한테 저는 물어봤잖아요. 냉면 그릇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작은 통일이 된 거예요. 여기서만큼 적대가 없으니까요. 좋은 이웃이 된 거니까요. 제가 예전에 음식 잡지 기자였거든요. 네, 그래서 도대체 직업이 몇 개세요? 저보단 작을 거예요. 방송하시고 22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제가 했을 때 이제 네. 평양냉면 특집을 했어요. 네. 다녀보면 맛이 정말 미세하게 다르거든요. 그래도 그 족보가 또 개보가 다 있다고. 다르죠. 그 어떤 분이 이제 몇 개 분파로 나뉘고 이런 게 있는데 뭐 아드님도 있고. 근데 그 재밌는 게 맛이 정말 미세하게 다른 그게 평양냉면의 포인트이고 그 재미로 평양냉면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 요즘 젊은 사람인데 대동강 맥주. 아, 근데 사실 그 맥주가 굉장히 푸짐합니다. 대동강 맥주가. 진짜 그거 이렇게. 드셔보셨어요? 예, 아주 쭉다 파는데요, 뭐요? 네. 아 그래요? 예, 또 공식적으로 수입됩니다. 네. 예. 아 근데 못 먹었는데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맛이 젊은이들한테 어떤 거? 맥주 맛이. 제가 맥주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제가 말하겠습니다. 또 맥주 공장 갔다 왔거든요. 직업 중 하나가
이게 어떤가요? 예전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그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대동강 맥주가 한국의 남한의 고루한 맥주보다 훨씬 맛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국 맥주도 맛있거든요. 맛있는데 한국 맥주의 특징이 있어요. 한국 맥주는 소맥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약간 탄산이 많아요. 그래서 밍밍하게 일부러 만들어요. 그렇죠. 근데 대동강 맥주는 또 음식이 북한 음식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맛이 다르기 때문에 콩맛이 강하건다. 그렇죠. 약간 더 강하죠 우리보다는. 그래서 한국 사람이 먹기에 약간 새로운 맥주처럼 느껴지죠. 한국의 맥주는 치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. 치킨과 소맥을 위해서 존재하는. 네. 근데 실제로 그 북한의 뭐 맥주든 화장품이든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요즘엔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. 그리고 어떤 뭐 철로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에서 이제 공감대를 조금 형성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목이 굿피스인데 이 피스가 평화가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수단이 되어서 평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좋은 이웃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은 너무 나쁜 이웃이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좋은 이웃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고 정말 밥 먹으러 갔다 오고 뭐 교류를 자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진지한 또 글을 쓰셔서 평소와는 또 다르게 화제가 됐습니다. 네, 이거 한번 직접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읽긴 그렇고요. 네. 아이, 지금도 이주민 노동자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. 근데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 세계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별과 혐오가 생겨날 수 있다. 강강수월래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손을 놓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. 정강수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시겠는데 이 얘기를. 얼마나 재밌는 놀인데. 건강수원래 싫어한다고 고소하진 않아요. 얼마나 즐거워요 같이. 한국 뛰고. 강강수월래 고구려 시대 때도 연합에서 있었나요? 강강수월래.